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기자회견을 보고 참담한 심정에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의 가족들이 분통해하는 것은 이재명과의 인연을 말해주는 정황 자료들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몰랐다라는 말로 일관해 왔다는 점과 역시 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아들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 김모군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여태껏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던 사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언론이 표창장을 준 사실을 보도했을 때도 표창장을 줘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 관련 업적과 관련한 것이었죠. 제밖에도 표창장을 수여한 같은 해 1월에는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고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 처장 등 10여 명이 동행한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사진을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9박 10일 여행 동안 이 후보와 김 처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수차례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죠. 더군다나 이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유동규와 김 처장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을 말해주는 정황 자료들이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 후보는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며 끝내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모습에 김문기 처장의 모친은 억울해 죽겠다고 오열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입니다. 아들 김모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개된 이 후보와 김혜경 씨의 뮤직비디오를 언급하며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며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며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 사망사고 피해자를 조문한 것을 두고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던 이 후보님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 당원 빈소엔 직접 찾아가 애도를 했다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김 씨는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 궁금하다. 이 후보는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도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 뉴질랜드 오클랜드 엘버트 공원에서 이 후보와 김 씨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었고요. 당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한 발언도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끝내 모른 척하니 아들 입장에선 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김문기 처장을 끝끝내 몰랐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점이 궁금해집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이 생전에 작성한 편지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당시 유족 측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남 도계공 사장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남겼는데요.
김 처장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편지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문지침서 기준과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김 처장이 언급한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안전장치로 실무자들이 제안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고 김문기 처장은 자필 편지에서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괴로워하기까지 했는데요. 핵심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의 유족은 당시 형이 끝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홀로 서기와 같은 외톨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3번이나 올린 것을 묵살받고 혼자 책임을 져야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왜 김문기 처장을 끝끝내 몰랐다고 말해야 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감이 오실 텐데요. 김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삽입을 3차례나 주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급선무였지만 김문기 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도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현재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는 건 사실상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만 오갈 뿐 그 실체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비밀 열쇠를 푸는 방법은 역시 정권 교체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